안녕하세요. 원리를 찾아라 진행의 박지원입니다. 뉴욕 증시의 가장 큰 소식은 바로 유가였습니다. 이번에 오펙 플러스의 감산 소식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했는데요.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신중호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죠.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요 산유국들로 구성된 오펙 플러스의 감산 발표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6% 이상 치솟으면서 네. 에너지주 관련주들이 랠리를 펼쳤습니다. 오늘 장 마감 상황 짧게 한번 짚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시장은 유가의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펙 플러스가 예상치 못한 어떤 감산, 일평균 116만 배럴 정도 되는데요.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오일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타났었고, 반면에 1분기에 승리의 주역이었던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빅테크는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이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짙게 깔려 있었는데, 그렇지만 또 시장에서는 오히려 금리는 하락을 했어요. 유가뿐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나왔던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하회하면서 달러와 금리가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네, 유가가 가장 큰 이슈였던 만큼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는 유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헤드라인 함께 보도록 하죠. 첫 기사는 이랬습니다. Saudi Arabia announces oil production cut. 사우디가 발표하다 oil production cut, 석유 감산 소식을 전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본문에서는 오펙 플러스는 당초 250만 배럴 감산을 추진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116만 배럴을 추가로 감산을 결정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키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산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소 잡히는 시점에서 단행된 것으로 미국을 골탕 먹이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미국이 국제 원유 시장에서 이제는 지배력을 잃었다라는 증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RBC 캐피털 마켓에서는 이제 사우디는 중국 같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 키포인트 자세히 보도록 하죠. 실제로 최근 사우디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 SCO의 준회원 자격을 얻기도 하면서 사우디는 최근 미국과 멀어지는 대신에 중국과는 급격히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우디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표적인 적대국 이란도 SCO 준회원 가입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더욱이 중국의 중재로 그간 견원지간이었던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가 정상화에 합의를 했었죠. 오랫동안 미국의 영향권으로 여겨지던 걸프 지역에서 이제는 지정학적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키포인트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눈에 띄는 건 이번에 미국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는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미국은 사우디의 원유 감산 소식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먼저 비판을 선언하긴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10월 감산 결정 때는 사우디를 보고 근시안적이라고 하면서 고강도로 규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사우디를 80년 전략 파트너로 지칭하면서 대응 수위를 다소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님, 지금 미국도 고민이 많아지는 상황 같습니다. 중국이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과 맞물려서 미국의 사우디 정책 변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목을 끌고 있다고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원유 시장을 예전에는 미국이 우리가 셰일가스 혁명을 잘 기억해 보시면 셰일가스 혁명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걸프 그리고 사우디와의 관계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10년 전부터 불어닥친 이제 셰일 공포, 사우디로서는 당연히 공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아닌 국가와의 어떤 결탁을 통해서 원유 시장의 공급선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었던 게 탄소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유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더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좀 다소 약화된 거는 어제 오늘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와 동시에 나타난 게 이제 중국과 인도의 수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작년에도 이제 나타난 부분이지만
이제는 이 에너지 시장이 정확하게 분리가 되고 있어요. 러시아와 유럽 간의 가스 공급과 관련된 이 관계가 이제 끊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중동은 또 미국을 제외한 중국과 인도와의 수요처의 어떤 형성, 그리고 유럽은 미국과의 어떤 에너지나 가스와의 형성으로 좀 다소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다분히 공포나 고민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60 초반까지 내려갔던 WTI 가격이 다시 또 $80까지 올라서면서, 안 그래도 이제 긴축에 대한 공포가 줄어드는 국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반기 어느 시점에 가면 다시 이 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잘 통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부터 한 분기 정도는 미국에서 조금씩은 이제 뭐랄까 채찍과 당근을 내놓는 그런 전략이 나올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전략 비축률을 좀 방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석유업체, 자국의 석유업체들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뭐 가격 상한제라든지 석유 수출을 제한하면서 WTI 가격을 좀 낮게 유지하는, 배럴당 이제 휘발유 가격을 좀 낮게 유지하려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오펙의 감산으로 인해서 실제로 유가가 치솟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뒤에 그림 보시면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관련 에너지주들의 랠리를 볼 수 있는데요. 끝으로 갈수록 급격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새벽에 대표적인 매파인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도 간밤에 발언을 하나 툭 내던졌습니다. 네. 바로 오펙 플러스의 예상치 못한 감산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페드의 임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앵커님, 그렇다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1등으로 뒀던 페드의 금리 셈법이 조금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작년 이후에 유가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130가 넘었었던 게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60 초반까지 왔을 때는 이제는 에너지나 핵심 물가에만 더 집중을 해야겠다. 유가는 이제 변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다시 이제 변수로 올라선 거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3분기까지는 작년에 유가를 보시면 3분기에 워낙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80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전년 대비로는 이제 마이너스의 효과이다 보니까 당장은 실질적인 금리의 어떤 인상에 효과를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3분기 이후에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 봤을 때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온 부분들을 다소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면 금리를 올리는 부분보다 지금 시장에서는 빠르게 나스닥이 상승했었던 게 올해 연말 가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희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저께 시장도 보시면 나스닥은 하락을 했고, 오히려 다우라든지 S&P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은 이제 소멸되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는 뭐 오펙이 감산을 했다를 넘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연준의 결정 또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